확실하게 역세권이 되는 입지 중에서 이런 호재들이 많이 좀 겹치는 지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주간동화 김우정 기자. 스마트튜브 김학윤 소장입니다. 네, 1월 5일 서울시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이른바 35층 룰 폐지라는 것이 특히 조명을 받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워낙 냉각돼서 그런지 이 기본계획 공고가 예상보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울 도시기본계획 허투루 볼 게 아닙니다. 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돼서 향후 20년 동안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지 미리상을 담은 건데요. 지금처럼 침체된 시장 상황에서야말로 부동산 정책과 입지, 가치에 대해 공부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투벤저스는 최근 신간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을 내신 김학윤 소장님을 모시고 서울 부동산에서 주목할 핵심 투자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의 절대 원칙에는요, 이번에 발표된 서울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담았고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 활동을 하시면서 의사결정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요약을 했고요. 이전에 박원순 시장 때 나온 서울 플랜을 업그레이드 했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야 되는지, 특히 구체적인 입지와 구체적인 상품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도랑 2022년도를 비교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 지역과 이제 좀 하위권 지역을 비교한 데이터들인데, 부동산은 시세로 비교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격차가 좀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변혁기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덜 올라가기 전에 선택을 함으로써 향후의 미래 가치를 좀 땡겨올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이런 것들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몇 번씩이나 검증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예전에 유명한 이제 LG전자 선종 광고 문구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라는 것들인데, 그 10년이라고 하는 게 이런 서울 기본도시 계획의 플랜, 보통 개발 그 계획 기간들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내용들이 10년 후에 분명히 확실하게 좀 펼쳐질 수 있는 확정된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선점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처음부터 강남구가 아니라 1975년도 이후에 강남구가 생겼고, 실질적으로 강남구가 탄생한 다음에도 1등을 한 게 아니라 거의 90년대 돼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빛이 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75년부터 90년까지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15년 동안 계속 좋아졌었는데, 그 15년이란 기간 동안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90년대 이후에 강남권에 있는 프리미엄을 좀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에서도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중에 확정된 것들이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초기 시기에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자산이라든지 거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또 의문이 좀 듭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게 사실 계획 단계에서야 굉장히 다양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데, 실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완성 후에 어떤 가치를 달성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어떤 프로젝트를 좀 주목해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미 일자리가 많고 기반시설이 좋은 곳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일자리가 어디가 더 많아지는지,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지역들을 좀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일자리가 많아지는 계획들이 바로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가장 획기적으로 많아지는 지역은, 안타깝게도, 그건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강남구가 지금도 제일 많거든요. 앞으로도 제일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요. 강남구는 더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일단 논외로 할게요. 강남구 말고 많아지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권 지역들도 용산구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용산구도 아마 강남권에 준해서 증가하는 게 보일 것 같고요. 조금 저렴한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좀 시세가 낮은 지역들이 동부권하고 서부권일 텐데, 특히 동부권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동부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20년 동안 거의 정체되거나 지체되어 있었던 상동 역세권 개발과 강원대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좀 착공이 될 것 같아요. 몇 년 안에. 그러면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럼 그 일자리 주변에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 주거 벨트가 생기는 지역들은 오히려 지금이 가장 들어가기에 최적기이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이 2022년도 하반기 때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2022년 하반기 때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이 된 곳이 바로 동부권이거든요. 2022년 연간 시세를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시세가 하락이 된 것이 도봉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봉구에서도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2023년이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일자리가 증가하고 교통망이 좀 개발되는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은 동부권은 아마 향후 2, 3년 동안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었는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기존 아파트든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권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좀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목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북권이에요. 서북권은 이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화된 확실한 교통망 중에서 GTX-A가 있어요. 2주 전에 원희룡 장관님이 뭘 발표하셨냐면은 2023년도 올해죠.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시범 운행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땅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파주에서 서대문 구간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동탄에서 수서역 구간까지 시범 운행을 하고 2024년도에 그건 부분 개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삼성역 통과하는 것은 2025년도 이후가 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발표하신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남부 권역이든 북부 권역이든 확실하게 역세권이 되는 입지 중에서 이런 호재들이 많이 동시에 좀 겹치는 지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역입니다. GTX-A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은평구랑 서대문구랑 마포구랑 거의 좀 크로스가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연신내역에 가보시게 되면은 6호선하고 3호선하고 더블 역세권인데 보통 그런 더블 역세권이면 굉장히 화려하고 깔끔하고 그럴 텐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위주로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좋아지는 입지가 맞아? 라고 판단하실 텐데요.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일단 GTX-A가 최소한 3년 안에 개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역세권으로서 본격적인 의미가 가질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주변이 환경이 정비되어야 되는데 정비되는 가장 큰 호재 중 하나가 대규모 주거 타운입니다. 최근에 거기 재개발 구역이 거의 진도가 다 나갔습니다. 2주 철거 시작했기 때문에 대조 1구역이 있고 불강 5구역이 있고요. 가련 2구역이 있는데 굉장히 큰 번역들이거든요. 다 일군시 공사들이 와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련동, 그다음에 불광동, 그리고 이제 대조동 요 사이에 연신역이 딱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완전히 신도시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몇백 세대가 아니라 몇천 세대짜리가 세 개가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도시 안에 GTX-A 역세권이 생기고 기존의 6호선과 또 3호선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그러니까 일자리가 뭐가 들어오냐고 또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상가 상권도 일자리입니다. 엄청난 상권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아지고 좋은 명품 주거타운에 확실한 교통망까지 생기게 되면요. 여기는 확정된 겁니다. 이거는 5년 안에 우리가 실제 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도 출근할 수 있고 주거지에서 살 수 있는 확정된 호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된 호재들은 미리 가는 게 맞죠. 근데 거기도 2021년도에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호재들 때문에. 근데 다행히 2022년도에 좀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시화되기 전에 좀 이른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 가치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역을 일단 추천드리고 싶네요.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두 가지 지역 짚어주시면서 제가 지금 쭉 들어보니까 키워드가 이런 게 좀 떠오릅니다. 일자리, 상권, 교통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 도시공간 청사진을 볼 때 6가지 키워드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나머지 뭐 키워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것들이 어떤 이유로 부동산의 어떤 절대 원칙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행 일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수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심지를 혁신하는 방안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도시계획의 대전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철도의 지하하고요. 여섯 번째는 미래교통 인프라일 텐데 크게 나눠보게 되면은 결국은 교통망이 두 개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을 이제 재생시키고 정비 사업하는 것들이 두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활용하던 공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도심의 업그레이드는요, 이제 보행 일상권하고 수변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한강변 좋아하시죠? 고수부지 좋아하시고 아마 거의 절대적인 프리미엄이 있을 텐데 한강변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과밀 상태이고 한강변 프리미엄으로만으로도 굉장히 시세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지역을 선점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새롭게 진입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한강의 그런 개발 계획들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준해서 이제 지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강으로 들어오는 네. 뭐 안양천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뭐 창릉천이라든지 네. 이런 지류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주변에 인프라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교통망도 좋아지고 있고 새 아파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강 개발 계획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랑천이라든지 뭐 양재천, 탄천, 그다음에 뭐 창릉천 이런 주변들은요.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지역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당장 아까 말씀드린 서북권에 가시면 이제 불강 역세권에 가시면 이제 그 불강천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옛날 개울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도 많이 하고 쾌적하게 그렇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더 수요가 많아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좋은 상가들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들이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변 공간들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개발되는지를 한번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거지로서도 좋고요. 상권을 좀 노리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보행 일상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들은 한번 입지를 선정하게 되면 잘 이주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보권에 있는 것들을 보통 이제 활용들을 많이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기반시설들이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병원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또 뭐 마트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굉장히 좀 멀리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복합 시설로 또 복합 용지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보행 일상권 내에서 이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기사인데요. 아파트 지구를 이제 폐쇄하겠다라는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 아파트 지구를 지정했었는데 그때는 그 지구에는 아파트만 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압구정동 가면요.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압구정동에 빌딩을 갖고 있어. 거짓말입니다. 왜냐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다른 두성산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토지 용도를 아파트만 딱 질 수 있게 해놓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이렇게 마트를 가거나 병원을 가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압구정동 밖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에서 해결된다.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해결가 됐기 때문에 복합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주거 벨트를 하더라도 그런 상업시설 들어올 수 있고 업무시설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게 지금 보행 일상권 내에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취지일 텐데 지금 법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빠른 스피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 용도가 가속화되는 지역들은 나중에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선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 측면들을 한번 분석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이미 시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은 뭔가 좀 달라지는 향후 10년 동안의 변화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책이 서울을 사자 그런 책은 아니고요. 이 방송을 보는 이후부터는 좀 그 서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으로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권역, 서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서울 책이지만 지방도 똑같습니다. 지방에서도 서울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의 좋은 입지는요 이미 서울의 좋은 입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경기도 서울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인천도 경기나 서울보다는 좀 저렴하긴 하지만 인천에서도 좀 좋은 입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 동안 경기도나 인천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왜 빠졌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의 상위권 지역이 제일 비싸요. 전국적으로. 전국에 17개 광역지자체가 있고 서울에서 25개 구가 있는데 제일 비싼 구가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잖아요. 여기가 제일 비쌉니다. 여기는 경기도나 인천이나 뭐 다른 지역 포함해도 여기보다 비싼 입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제외하고 그 다음 서울 상위권 지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은 더 먼저 오르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2022년도에 상승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이 멈춰 있었는데 서울이 상승이 멈춰 있는 동안에 서울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서울보다 많이 저렴했던 인천이나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인천 시세가 2020년도 하반기 때부터 2021년도까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그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분들이었었거든요. 20대, 30대 분들이 2021년 전후에 경기 인천을 많이 사는 바람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이게 자기 지역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급 입지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은 정지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경기도 인천에서 서울하고 똑같은 시세로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럼 이 상태라고 하면은 아까 서울이 잠깐 상위 입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시세가 올라가야지 이게 따라 올라갈 수 있는데 얘네가 올라가지 않는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가든지. 근데 이게 안 올라가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2022년도의 모습이었던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2022년도는 서울 시세까지 육박했던 그런 지역들이나 단지들이 빠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의왕시에 GTX-C 호재가 있는 역세권의 가장 새 아파트가 하나가 17억을 찍은 거예요, 실거래가로. 근데 그때 17억이면은 서울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서울 아파트를 사지 의왕시로 아파트를 왜 삽니까? 그럼 당연히 이게 빠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그런 하락장을 경험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올랐다가 빠진 아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빠진 거 말고 정말 많이 빠졌던 아파트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더 빠진 곳들이 있거든요. 놀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만큼 오를 정도로 잠재 수요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좀 많이 빠졌던 아파트들, 경기도에 인천에 있는 것들, 입지도 좋고 상품이 좋을 거예요. 입지도 좋지 않고 상품이 좋지 않은 것들이 오를 리는 없어요. 근데 서울만큼 올랐다가 빠졌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싼 건 더 비싸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제일 비싼 강남 3구나 용산 이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만약에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된다면 그 미래에 요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4개 자치구의 뭐 부동산이나 동네는 어떤 식으로 탈바꿈을 하는 겁니까? 서울은 뭐 이게 600년 동안 성장한 모습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중심지로 시작을 했지만 경제적인 기능들이 보태어지면서 계속 정치와 경제적인 중심지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세종시의 행정 중심지로서 역할을 좀 일부 이양을 했거든요. 아마 이양을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결국은 조선시대 때 정치의 중심지로 시작한 서울은 이제 경제 중심지로서 지금 경기 우뚝 서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은 더 공고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 서울이에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사회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국민학교를 했는데 그때 사회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었을 때 저 때만 하더라도 1차 산업 인구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때는 서울이 이렇게 중심지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1차 산업은 다 지방에 있을 테니까. 80년대 2차 산업이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위성도시들, 그래서 서울의 위성도시들, 부산의 위성도시들이 떴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2000년 돌아가면서 3차 산업이 뜨고 2020년도 이후에 4차 산업이 뜨면서 결국은 지금은 4차 산업 인구들이 가장 많이 증가를 할 텐데 4차 산업 인구들이 어디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느냐? 강남구 그 주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강남구에서 판교까지 있는 그 경부벨트에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와 일자리가 지금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기능들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 중심지,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 영향권의 그런 능력 어떻게 보면 영향력들은 더 많이 성장할 것 같고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방은 결국은 1차 산업, 2차 산업 위주의 일자리들이 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상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울권은 일단 일자리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런 또 올라오는 상경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벨트라든지 뭐 상업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추세일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지방 소멸 얘기도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지방에서도 이제 거점 도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방 거점 도시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보면은 예전에는 전 지역을 골고루 다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정책이었다가 최근에 바뀐 게 뭐냐면은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지방에서도 그런 지역들만 특화된 산업들로 키우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서울은 계속 성장을 할 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거점 도시 위주로 아마 더 똘똘 뭉치는 결국은 지방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좀 양쪽의 변화들을 눈여겨보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단순히 그때그때 부동산 시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과 입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시 공간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 수벤더스 컨텐츠가 시청자분들의 내 집 마련과 성공 투자의 밑거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간동화 김우정 기자, 스마트 TV 김학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